자, 지금 우리가 포트 포워딩 할 때 아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외부 세상의 8011 포트를 외부 세상의 80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한 거,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걸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게 엔진엑스에 설치했고요. 설치하고 엔진엑스 상태 봤더니 꺼져 있어서 켜졌고 인업을 시켰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포트를 확인할 때 80이었어요. 그죠? 포트 번호가. 자, 그래서 저는 크롬으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http에 자, 10.0.2.16에 80으로 하려고 했는데 접속이 안 돼요. 그랬더니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포트 포워딩을 할 겁니다. 포트 포워딩이라는 걸 할 건데 자, 여기 힌트가 다 있어요. 외부 세상에 8011 포트라고 했잖아요. 저는 여기다가 엔진엑스라고 이름은 자유예요. 자, 엔진엑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8011 포트에서 호스트 포트는 뭐야? 여기다 넣어줘도 되나? 아웃스 IP는 0.0.0.0 그러죠. 자, 여기는 8011 그 다음에 10.0.2.16에 80 이렇게 포트 포워딩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확인 그 다음에 똑같이 여기서 자, 했는데 안 들어가죠 지금 그죠? 자, 실패했어요. 자, 이렇게 현재 되고 있는데 여기까지 해도 실패했단 말이죠, 그죠? 자, 이번에는 방화벽이라는 개념을 한번 볼게요. 방화벽, 파이어, 이렇게 파이어월이라고 부르는데 포트를 막는 겁니다. 자, 포트를 막는 거, 포트는 기본적으로 6만 개가 있다고 했어요. 이게 다 뚫려 있으면 보안상으로 안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다 막혀 있다. 우리가 선택적으로 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방화벽 때문에 접속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화벽을 끄고 싶습니다. 자, 아까 했던 거 뭐야? sudo system ctl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의 먼저 상태를 먼저 보는 겁니다. 자,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코리아 1231 봤더니 지금 뭐야? 러닝 중이면 뭐야? 액티브 상태면은 실행 중이다라는 거죠. 자, 현재 봤더니 실행 중이에요. 그럼 요거를 뭐다? 스탑이라는 명령어는 뭐다? 끈다. 방화벽을 끈다라는 거죠. 자, 방화벽을 꺼줄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사실 다시 비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저는 디저블이라는 거를 여기다 써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비활성화 시켜주고요. 비활성화 시켜주고요. 자, 여기까지 한 건 뭐야? 자, 방화벽이라는 것 때문에 접속이 실패하진 않았을까? 그래서 스테이터스를 확인해 봤더니 켜져 있네? 그래서 뭐야? 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다시 켜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비활성화를 시켜준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다가 어차피 이제 127.0.0.1 안 적고요. 로컬 호스트로 써주시면 돼요. 로컬 호스트. 로컬 호스트는 나예요. 여기다가 8011 포트로 들어가면 어디로 간다? 10.0.2.16에 80. 엔터 하면은 이 화면이 나와요. 이렇게 화면이 나와야 성공입니다. 자, 근데 버전에 따라서 이 메시지가 나오는 거는 이런 화면이 나오는 건 다를 수가 있어요. 에러라는 메시지만 안 나오면 성공이에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면 돼요. 로컬 위 명령어 3개 하신 후에 로컬 호스트 8011
이렇게 된다. 잠깐만. 자, 한번 이어서 진행할게요. 자, 이렇게까지 했을 때 나와야지 성공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방화벽이라는 거를 현재 껐단 말이에요. 자, SE 리눅스라는 게 있어요. 자, CentOS에는 기본적으로 보안사항 설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SE 리눅스는 사사건건 간섭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판단했을 때 위험해 보인다. 그러면 다 막아줘요. 그래서 얘는 끄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자, 파이어월이라고 하는 이제 방화벽이라고 이제 얘는 포트를 다 막아주는 건데 우리가 오픈한 포트만 이제 해주는 건데 얘를 이제 잘 안 써요. 왜냐면 이제 우리가 컴퓨터가 네이버 클라우드나 다른 데 들어가잖아요. 그럼 거기 자체 방화벽이 있어요. 쓰는 데도 있지만 간단하게 쓸 때는 얘를 안 쓴다. 그래서 왜 방화벽을 다른 방화벽으로 쓰면 되니까. 아무튼 요 SE 리눅스도 한번 꺼보겠습니다. 자, SE 리눅스 얘를 끌 때는요. 자, 여기다가 sudo bin에 etc의 SE 리눅스 config 그 다음에 코리아 123을 하시고 조금 내리다 보면은 여기 SE 리눅스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얘를 지우고요. 여기다가 디잡을 ESC하고 WQ에서 나오면 된다. 자,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에요. 얘가 적용이 되려면은 컴퓨터를 한번 껐다 켜야 돼요. 그래서 sudo reboot라고 해줘야 돼요. 자, 리부트 하면은 당연히 자, 이 원격 접속인 푸틴 연결이 끊기겠고 얘는 재시작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연결이 끊겼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얘는 재시작이 된다. 제가 컴퓨터 재시작이라고 하는데 그 컴퓨터는 얘예요. 얘가 재시작이 쭉 되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면은 로그인이 이제 하라고 나오죠? 여기서는 이제 그냥 자, 리스타트 세션 하면은 로그인이 된다. 그 다음에 sudo system ct의 스테이터스 nginx부터 한번 볼까요? 코리아 123이 잘 살아있죠? 그 다음에 sudo system ct의 스테이터스 자, firewall 보면은 죽어있죠? 자, 그렇다라는 건 뭐야? 우리가 일단 했던 설정들이 다 활성화되고 비활성화가 되고 이런 게 잘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자, SE 스테이터스라고 했을 때 SE 스테이터스 상태가 디저블이라고 되어 있어야만 성공이에요. 여기까지 한 게 성공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보통 이렇게 찍어주는 게 좋다. 자, 찍기를 눌러서 자, SE 리눅스 방화벽 뭐라고 할까? 8011 뭐라고 했지 내가? 이렇게 이거 이렇게 적어놓고 이렇게 적어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그냥 요 내용을 이렇게 해서 여기다 그냥 넣어주기 확인 누르면은 나중에 이 작업을 했을 때 내용을 보면은 아 이거 했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거 하면서 방화벽도 껐고 그 다음에 SE 리눅스까지 비활성화 시켰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SE 리눅스 비활성화를 하는 건데 이거 하는 과정은 sudo bin의 etc에 그다음에 SE 리눅스 그다음에 config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ESC,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하겠습니다. 자, 프로토콜의 개요와 기능입니다. OSI7 모델과 TCP/IP 모델. 자, 그 중에서도 응용 계층. 응용 계층은 애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해서 사용자에게 다양한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제공, UI로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여섯 번째, 표현 계층이 있는데요. 부호와 압축, 암호화 기능이 있고요. 세션 계층은 종단간 애플리케이션들의 연결 설정 유지 해제. 그 다음에 모델에는요, 전송 계층이 또 있는데, 자, 전송 계층은 트랜스포트 레이어라고 해서 종단 간 연결, 그다음 응용 계층 사이에 논리적인 통로를 제공하고, 자, 인터넷 계층이라고 하면은 네트워크 계층이 있는데, 자, 논리적인 주소를 사용하고 경로 관리, 그다음에 최적의 경로를 결정. 그다음에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계층이라고 해서 데이터 링크 계층이 있어요. 자, 데이터 전송을 위한 형식을 결정을 하고 데이터 전송을 위해서 미디어에 접근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고 오류 검출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피지컬 레이어라고 해서 물리계층. 자, 물리적인 연결, 전기적, 기계적, 기능적, 절차적인 수단을 제공한다. 자, 계층별 프로토콜. 그러니까 프로토콜은 특정 통신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규약입니다. 두 노드 사이의 정보 교환 시 발생하는 통신상의 에러를 피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통제를 하고요. 구성 요소에는 형식, 의미, 순서가 있고요. 형식에는 데이터 포맷, 그 다음에 부호화 및 신호 레벨 등이 있고 의미에는 특정 패턴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동작을 할 것인가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순서에는 속도 일치 및 순서를 제어하는 등등. 자, 인터넷 네트워크 계층 프로토콜에는 IP, ICMP, IGMP, ARP, 그 다음에 RARP 이렇게 있고요. 자, 전송 계층 프로토콜에는 TCP랑 UDP가 있고 응용 계층에는 SMTP, POP, 텔넷, 그 다음에 SSH, FTP, HTTP, SHMP, 자, TFTP, DHCP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IP 주소와 도메인. 자, IPv4 주소 계층은 4개의 옥텟으로 구성이 된다. 각 옥텟은 8비트, IPv4는 총 32비트다. 클래스는 2, 그 다음에 240에서 255 사이의 대역에 있고 IP 주소 부족을 위해 예약을 해놓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IP 주소는 네트워크 IP와 호스트 아이디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서브넷 마스크는 네트워크 부분과 호스트 부분을 구분해주는 값입니다. 자, 효율적인 네트워크 분리를 가능하게 한다. 자, 서브네팅이라고 해서 서브네팅은 서브넷의 특정 네트워크를 여러 개의 네트워크, 브로드캐스트 도메인으로 나누는 것을 말해요. IP 주소의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자, 서브네팅은 디폴트 서브넷 마스크를 기준으로 해서 네트워크 ID 비트 수를 늘리고 호스트 ID 비트 수를 줄이는 것을 말하고 이때 이 기준에서 늘어난 네트워크 ID 비트는 서브넷 ID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IPv6 주소 개체는 구분은 IPv4랑 v6 이렇게 하고요. IP 주소 비트수 v4는 32, v6는 64비트. 자, 주소 방식은 얘네들은 v4는 지정 주소 방식, 일반 주소 방식, 브로드캐스트 주소. 그다음에 얘네들은 자동 설정 주소 방식, 그다음에 유니캐스트 주소, 멀티캐스트 주소, 애니캐스트 주소를 말해요. 자, IP 헤더 길이는 20바이트에서 60바이트, 얘는 V6는 40바이트 확장 필드 이용을 하고요. 자, 기능에는 V4는 IP 헤더를 이용한 기본 기능, 그다음에 V6는 자, 암호 및 인증이 가능하고 QoS 관련 기능, 그다음에 보안 기능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아무튼 요 내용이 이제 짧으면 짧고 많으면 많은 내용인데 이 중에서 오타 같은 것도 저도 검토를 좀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읽어보시면서 책이랑 내용 비교하시고 아마 이제
책에 있는 내용 중에 1과목에 해당하는 내용은 이제 쭉쭉 지나가는 것 같아요. 1과목.